오늘 만나는 분은 1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제가 드라마 온에어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분이에요.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아유, 곳곳에 숨어 계시네요. 하이. 난 언니 집인 줄 알고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아, 좋아요. 아주 편해요. 서울에서 보니까 얼굴이 편안하네. 선배님도 편안하신데요? 진짜? 네, 여행 갔다 오셨어요? 나 여기 뾰루지 봤어. 1호에서. 모르겠어. 들어오신다. 오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알고 여기를? 어떻게 알고 여기를? 여기 원래 저 방에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 여기를 잡았대요? 아, 진짜요? 네. 선배님 모르셨어요?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네. 어떻게 이야기를 해줬구나 누가. 선배님 최애 소울푸드 집이라고. 아 그렇죠. 네. 접하기 힘든 칼국수인데 아, 진짜요?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이 집에서 이제 먹죠. 선배님 고향이 경북? 김천. 맛있겠다. 옛날에 경구 형이랑 네. 나보고 송이를 어떻게 봉화가 송이가 유명하니까 송이 얘기를 하다가 알겠다고 내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다시 왔어. 형수가 김천인데 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김천이시구나. 비도 오는데 본네 칼국수 먹고. 그러니까 선배님 너무 반갑습니다. 선배님 저랑 제일 처음에 언제 만났어요? 오네어 그죠. 드라마. 네. 그리고 그때 촬영했을 때 내가 감히 그때 선배님이랑 첫 씬을 딱 찍고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감독님 저분 누구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신우철 감독님이 잘하지요. 지금은 너무 부끄러워서 못 보는 건데 그때가 연극하다가 TV 할 초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감히 얼굴도 못 쳐다보는 배우였죠. 지금은 제가 감히 얼굴을 못 쳐다보는데요. 영광입니다. 제주도에서 하는데 제주도로 오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촬영 중이라서 그래서 정말 몇 년 동안은 작업이 없었던 적이 없었죠. 그래도 몇 달씩 쉬고 그런 적 있죠. 그래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니 도대체 쉬기는 쉬나? 어쩜 저렇게 일을 많이 하시지? 특히 선배님의 작품도 끊임없이 꾸준히 하셨는데 보면 우정 출연? 그거를 거절을 못해요. 무슨 시상식장이었었어요. 소감을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문득 내가 어떻게 하다 이 자리에 와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무슨 팔자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남인텔 매도리가 앉아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 그때 이 작품을 해서 왔구나. 이 작품 어떻게 했지? 그때 그 사람을 알아서 왔구나. 지나온 사람들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연락이 오면은 거절을 못하죠. 방금도 오는 길에?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혜수 언니 걸 보시고 다 보라고 막 권하시고 그러셨다고. 김혜수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배우로서의 어떤 뭐랄까 고민? 투쟁? 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나오는 것 같아서 그죠. 김혜수임에도 여전히 이러고 있음이 좀 감동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한 보라고. 맞아요. 혜수 언니 편은 제가 놀랐던 건 정말 젊은 친구들. 네, 젊은 친구들도 혜수 언니 편 거를 보고 다시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게 조회수가 많던데? 오늘 선배님이 이제 또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음식 얘기하세요, 음식 얘기. 안녕하세요. 네. 식사 주문 좀. 일단 고추전
부추전. 예, 묵밥도 배추전도 하나 주세요. 배추전도?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런 칼국수 안 드시나요? 밀가루에 콩가루 섞은 칼국수? 아, 밀가루에 콩가루 섞은 건 안 그래요? 먹어봤어요. 김초는 그래도 산 쪽이 아니어서 그런가? 옛날에 피디님 하셨던 그 네네네. 프로에 나가서 제가 시래기 콩가루 무침 네. 그것도 저희 고향 음식이에요. 봉화는 주로 콩가루를 가지고 예, 음식을 해요? 콩가루를 많이 해요. 고추나 부추도 콩가루에 묻혀서 찌고 산 쪽에서 단백질 섭취를 아마 그걸로 많이 하지 않았나? 묵밥도 이 집이 유명한데 네. 여기 조밥을 줘요. 좁쌀밥. 좁쌀밥. 예, 네. 좁쌀밥. 그게 어릴 때 저희도 묵밥 먹을 때는 그렇게 먹었는데 이게 워낙에 저희 고향이 작은 동네라서 네. 고향 사람 만나기 힘든데 고향 음식을 서울 한가운데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예. 그 깊이 드셔보시죠. 맛있을 것 같아요. 특이하죠, 면이. 네. 봉화는 국수면이 다 이래요? 네, 저희는 맞으셔야 되는데 입맛이. 왜 조밥이랑 하는지 알겠어요. 그죠? 그냥 밥으로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 네. 네. 제 생각에 식감이 미끌미끌하니까 네. 조밥같이 까칠까칠한 쌀이 들어가면은 식감이 좀 생기니까 조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서울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걸 극장에 싸갔는데 서울 애들이 이게 뭐예요? 경상도 사람들만 먹는 배추. 아, 그래? 이 장맛이 맛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엄마가 항상 해주셨던 음식이 갱식이. 뱅죽이. 갱식이 아세요, 선배님? 김치 넣고 죽 푹 끓여가지고 그럼 맛있어요. 그 유튜브 보니까 뭐 음식 준비해서 우리가 네. 대화만 하고 음식을 안 먹는다 그러던데 오늘은 좀 드시면서 너무 좋아요. 드시면서 하시죠. 지금까지 나갔던 유튜브랑 완전 결이 좀 달라서 네네. 조회수가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발. 그런 작품 있잖아요. 네. 작품이 정말 재밌어서 보는 게 있고 그 배우 때문에 이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어서 보게 되는 작품이 네. 있거든요. 네. 재벌집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연기를 하지? 어떻게 해야 저런 연기를 하지?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하는데 그런 연기가 나와 막.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집에서 연기 하세요? 아니요. 하죠. 네. 그냥 해 그럴걸요 그 정도? 근데? 맞아요. 타고난 거. 아 이런 거는 요즘 어쩔 수 없이. 요즘 생각이 좀 바뀐 게 전에는 현장에 가면 시험을 치는 기분이었었어요. 이 씬을 연기하는데 너는 뭘 준비해 왔니? 아 실수 없이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았어요. 배우로서. 근데 요즘 생각이 좀 바뀐 게 공작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굉장히 외로웠었어요. 머릿속에 구상하던 것이 구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황정민 배우랑 처음 만나는 씬이 있었어요. 대만에서 찍었는데 중국집에서 이렇게 대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대본을 보는데 숨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쉬어버리면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맞아. 그렇다고 자세를 바꾸면은 그것도 긴장감이 떨어지거든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딱 한 번 자세를 바꿔요.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안 하는 게 원래 플랜이었는데 도저히 안 돼서 한 번 움직였었어요. 있잖아.
이러면 되는데 연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면 할 수 있는데 공장은 그런 그건 좀 구조. 다른 장르잖아요. 네, 그랬어요. 그동안 좀 쓰레기처럼 연기를 했구나. 사기를 심하게 쳐왔네. 아, 이렇게 얄팍하게 해왔단 말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윤정빈 감독하고 같이 이제 방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윤정빈 감독한테 고백을 했어요. 미안하고 창피하다. 부끄럽고 잘 안 된다. 감독, 선배님 저도 그래요. 저도 무서워요. 저는 가서 선배님들의 연기를 보고 이 판단을 해요. 그리고 선배님이 연기가 더 빛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커버를 할까를 고민해주고 해요. 좀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시험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스태프나 감독이나 배우들이 내가 생각한 것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나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구나. 늦게 알았어. 연극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연극은 막 모여서 한 달, 두 달씩 연습하면서 막 바닥도 보여주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뭐 보완도 하고 해가는데 드라마나 영화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요즘은 현장 가면 뭘 편하진 않지만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고 감독이 디렉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완이 되고 카메라를 통해서 보완이 되고 조명을 통해서 보완이 되고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다 내가 빛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구나 하니까 그때보다 많이 편해졌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최대한 감독한테 보여주고 감독님은 저 형이 보여준 카드가 이 카드면 여기다가 이것만 하나 더 입으면 더 빛나겠는데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배우와 감독의 앙상블은 완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해요. 근데 공작 때 선배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해에 제 기억으로는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영화제에서 다 수상하셨어요. 그죠? 나 스스로의 위기, 스스로의 한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편이에요. 아, 다행이다. 이제라도 이걸 알게 돼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에어 드라마 할 때마다 연기 크게 했어요. 연극은 동작이 크거나 성량이 크거나 소리를 크게 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전달해야 될 사람이 저 멀리 있으니까. 예를 들어 하울링이라는 영화 찍을 때 유아 감독님한테 디렉션을 들었었어요. 조금 크다, 연기가. 그게 40대 때 화두였었어요. 그 화두를 한참 붙들고 있었어요. 메모됐어요. 뭐지?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러면서 점점 영화에 대한 이해, 드라마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된 거죠. 그런 걸 하면서 아, 내가 연기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굳이 표정으로 설명 안 해도 관객은 이 사람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잖아. 그걸 내가 왜 굳이 하지? 그런 좀 큰 깨달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작하면서 리빌딩 좀 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목욕제기하고 색 씻고 나왔던 게 아마 공작이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향으로 그 후속작들이 조금 더 영향을 받았고 재벌집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연기이지 않을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좀 다르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네. 선배님도 그런 고민을 하세요? 작품은 어차피 달라지는 거지만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그럼요. 거지? 남산부장 때도 뭐 이렇게 특수분장을 했던 거는 잘 도전하지 않는 되게 좀 그런 맞아, 비슷한 인물들을 영화에서. 캐스팅 하는 편이잖아요. 네네.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상에서 이제 내 나이에 맞는 나와 성격이 맞는 캐릭터를 하는 것 말고 다른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였어가지고 리멤버를 그렇게 선택했었고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했었고 그 선상에서 이제 노인 역할도 2번 연속을 했었죠. 그때 같이 출연한 재문이가 다음 드라마에서 만났는데 형사록이라는 드라마인데 처음에 형사록이 아니라 늙은 형사였어요.
아. 근데 문재인분이 천장에 와서 좀 그만해. 노인 좀 그만해. 나 여기 노인 아니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요즘 방송 중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형사로건 시청해 주시면 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되게 달라. 얘기를 끌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선배님이 그냥 선배님의 이야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해주셔서 그런 건지 그런 거 없이 속으로 에라 모르겠다 방송이 되든지 말든지 편집 알아서 하겠지. 그럴 거예요. 이게 왜냐면 거기서 하시면은 거기가 이제 호스트고 게스트가 오고 있는데 마치 여기는 나한테 익숙한 공간이니까 내가 호스트 되고 게스트 같이 된 거네요. 게스트가 이러고 있네. 저도 이거 최근에 뭐 재벌집으로 캐스팅이 절묘했던 게 이렇게 어떻게 다 한숨같이 몰라.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여행,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을 보내주셔요. 제발.